자, 이제 여기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예,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어딘지 모르시면은 좀 곤란하십니다. 본인 눈이 어딘지는 아셔야죠.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도 생육 스테이지가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왼쪽에는 지금 수전기에 다다르고 있고요. 여기는 이게 수전기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조금 4, 5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쌀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 왕우렁이가 좀 있죠, 그죠? 예. 농물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엽색이 7 정도 나오거든요. 7.2 정도 나오네요. 이것은 지금 생육 시기가 7이 아니고 엽색도가 7점이고 생육 시기가 지금 호숙기로 되어 있어. 호숙기 정도 됩니다. 유숙기, 호숙기 정도 되는데 엽색이 좀 진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모를 심다 남은 거 반드시 제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네요. 병원균에 온 상처가 됩니다. 자, 여기는 얕게 걸러대기 잘 하고 계시고요. 엽색도 이 정도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피 대가리 있는 거 제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얕게 걸러대기 잘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피가 좀 많죠, 그죠? 피 대가리는 제거를 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피 대가리 제거하시고 이종이 조금 혼입이 되어 있어요. 다른 품종이 조금 혼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요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냐 하면 이게 토종배거든요. 저거 재래종배, 토종배라고도 하는데 까락이 있지 않습니까? 수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수염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게 재래종으로서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저 까락이 있으면 탈곡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까락이 있는 품종은 재배를 안 합니다. 저게 이제 몇 개 있네요. 저거는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호숙기 정도 됩니다. 그죠?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죠? 엽색도 7.1, 2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조금 엽색도가 조금 진합니다. 그죠? 요것은 수전기로서 엽색도 7 정도 나오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고요. 물을 보니까 여기 이제 영수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네요. 저쪽에 한번 되고 이쪽에 한번 되고. 그러면 약해 걸려대기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 거창은 정말 이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래 통로가 하나거든요. 하나에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나누고 한 번은 물을 대고 한 번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해 걸러대기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전부 이제 물 보십시오. 바닥에 거의 한 1, 2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물 안 되면 자연 감소분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태풍이 온다니까 굳이 이제 물을 댈 필요는 없죠, 그죠? 요것은 이제 유숙기, 호숙기 정도 되네요. 엽색 잘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잘 짓는 거, 그냥 짓는 걸 누구나 짓습니다. 잘 짓는 거. 잘 짓는다는 게 아까 제가 2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잡초 방제 잘 하시고 병해충 거의 안 들게 피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 미질 좋게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수량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일정 부분. 예. 일단 미질이라고 하면 외관상 미질이 있고 맛이 있거든요. 외관상 미질은 완전 미율을 높이는 거고, 맛은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MGKB를 이제 낮추는 건데, 카리 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도 양이 많으면 맛이 없고, 맛이 있으면 양이 적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고추를 먹더라도 보면은 그 비싼 거는 엄청 맛있어요. 근데 싼 거는 맛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청양고추나 이런 거 이제 먹다 보면은 보들보들한 거는 먹을 만하고 좀 덜 맵거든요. 근데 가격이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나올 때 약간 탱글탱글하게 아주 딱 이렇게 잘라보면은 매운 향이 확 나는 거, 그거는 뭐 거의 못 먹죠. 맛이 없거든요. 그렇듯이 이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많으면은 이 별로 그렇게 값어치 있게 안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참 인간이 간사한 건지 아니면 정확한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생산량에 따라서 기호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이것도 다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농사만 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거의 한 1, 2cm 밖에 안 돼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고개를 좀 제법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호숙기 정도로 보는 거죠. 그죠? 네. 저기 딱 손톱으로 잘라보면 풀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것은 이제 출수기입니다. 이게 좀 늦죠. 그죠? 생육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엽색도는 6.5 정도 나오니 조금 약합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일명 뭐냐 하면 곰포인데, 곰포 사일리지입니다. 소사료. 그러니까 보리집, 뭐 뱃집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안에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소사료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전기죠. 그죠? 네, 전체적으로 등축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요. 물은 얕게 걸러대기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들깨를 심어 놓으셨네요. 제가 볼 때 들깨 수량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잎이 무성해야 되거든요. 너무 비료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수전기입니다. 그죠? 엽색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생육 시기가, 여기는 물이 없죠. 그죠? 바닥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해 걸러대기 잘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유숙기 정도로 보입니다. 조금 이제 한 필지 내에서 차이가 조금 있네요. 이것은 양분에 의한 차이가 주로 많습니다. 양분이 부족하면 이제 생육 시기가 빨리 이제 출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양분이 많으면은 나는 충분히 양분이 필요하니까 더 영양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출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벼여서는 그러합니다. 자, 이제 여기도 유숙기 정도로 보이고요. 요것도 유숙기 정도로 보이고, 여기도 이제 잡촉성벼 있죠. 그죠? 예, 혼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 혼입은 좀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출수기 수전기네요. 수전기. 엽색 요 정도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정도도 여기도 수전기네요. 좋습니다. 엽색 7 정도 나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요 피 대가리 바깥에 있는 거 제가 뽑아드리면 좋겠지만은 꼭 오셔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논에 피 다 못 뽑습니다.
자, 요거는 엽색이 좀 약합니다. 지금 수전기긴 해도요. 후반기 생육에 알그림이 필요합니다. 요것은 지금 6.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엽색이. 이건 반드시. 만약에 물을 안 대신 것 같으면 예의가 다릅니다. 물을 지금 얕게 걸러대기 하시는데도 엽색이 요 정도면 약합니다. 예. 그 알그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 좀 필진에 조금 엽색이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엽색이 조금 약합니다. 수전기인데 수전기에는 얼마 나와야 되느냐 하면 뭐 6.8에서 7 사이 나와 줘야 됩니다. 요 정도 나오면 되죠. 요 정도 나오면 6.8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면은 좋습니다. 요것도 좀 종자가 혼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것은 수확하시고 나중에 출하하실 때 이게 출하를 수확 시기를 달리 하시든지 출하하실 때 이제 요것은 이제 그냥 가정 소비용으로 하십시오. 요거는 수전기입니다. 그죠?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수전기고 요것도 잘 관리되고 있고요. 필지가 제법 큰데도 요 물도 얇게 지금 담수가 되어 있는 한 2, 3cm 정도로 좋습니다. 얇게 걸러대기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행점검 제가 볼 때 100%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행률이 얇게 걸러대기 이행률이 100%입니다. 자, 여기도 이 비료하실 때 툭툭 이렇게 툭툭 이게 뭐라 그러노, 이 바퀴가 지나갈 때 툭툭 하는 거 있잖아요. 튀는 거. 그러니까 균평 작업이 안 된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뭐 경지 면적이 크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 툭툭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질도 똑같이 균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창은 제가 뭐 바로 비교합니다. 함량은 친환경지대인데 엽색도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거창은 95%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5% 정도는 이 필지 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예. 화학 비료를 주셔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화학 비료는 조금만 많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빨리 이렇게 그 속효성 비료다 보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 친환경이라는 게 정말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렇다고 뭐 가격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는 엄청 크지만 이게 뭐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떼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GAP 인정받는 거, 친환경 인정받는 거, 저탄소 인정받는 거 전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이게 우리 국토가 살고 인류가 삽니다. 그런 농토가 망가지고 황폐되고 오염돼 버리면 우리가 살 터전이 없어집니다. 아주 크게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말씀드리지만 이 식량이 안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면서 지하수 오염되고 하천, 강, 바다까지 오염되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그 다음에 또 대기까지, 공기까지 CO2 농도가 높아져서 물론 메탄으로 배출이 되지만 지구가 더워지면 뭐 인류가 살 곳이 터전이 없어집니다. 이건 정말 거시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 농민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꼭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할 거 없으면 농사 짓지, 이런 아주 소위 무식한 발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그 무식한 겁니다.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우습게 알고 하시다가는 정말 본인이 무식해집니다. 뭐 유튜브 촬영 중이지만 바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전기죠, 그죠? 예, 관리 잘 되고 계시고요. 그 엽색도가 7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알거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지나가는데 냄새를, 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밥할 때 나는 그 소위 향미가 대표적인데 그 향이 납니다. 그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예민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처럼 시골 우리 특히 벼재배단지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매미 소리 들리십니까? 그리고 다양한 이 조류 새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잡초도 좀 있으면 참 조화롭긴 한데 이 피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방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수생잡초, 여기는 조금 거창은 조금 덜합니다. 올방개라든지 올미 이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분포로 되어 있고, 이것도 수전기고요. 엽색도가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좀 다르죠. 요거는 유숙기죠, 그죠? 생육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죠? 물은 얕게 걸러대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안 들어오니까 얕게 걸러대기 될 수밖에 없고요. 강제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고개를 좀 숙이고 있죠. 그건 유숙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엽색이 7 정도 나오거든요. 7 조금 넘습니다. 뭐 아직 수전기 정도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엽색이 조금 필지 내에서 조금 다르네요. 여기도 내년에는 그 필지 내에서 고르게 하시고, 이것은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논바닥이 갈라져 있네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표창장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종이 조금 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이 혼입이 안 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100점입니다. 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이 아예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가지고 지구를 지키는데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유숙기 정도로 엽색도는 7 정도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자, 이 논은 주인께서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보시면 이게 조금 종자가 혼입된 거는 뭐 크지 않으니까 일단 그 같은 품종인 것 같아요. 문제는 없고. 자, 이게 엽색이 좀 약합니다. 지금 수전기거든요. 엽색이 지금 6.12밖에 안 나옵니다. 요것은 알그름을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을 하지 않으시면은 화학비료 NK 있지 않습니까? 질소하고 칼이 비료를 주시면 되고요. 저기 방지를 하시는데 오늘 태풍 오는데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태풍 오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엽색이
6.8 정도 나오니까 요거는 이상 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엽색 괜찮게 나오고요. 풀이 길어서 촬영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자, 예. 유수기 정도로 보이고요. 엽색 좋고요. 여기는 수전기입니다. 엽색 이 정도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질문을 하시는데 6.8에서 7 정도 나오면 됩니다. 수전기에. 근데 6.2, 6.3, 사고 이제 6.5 이하 나오면은 양분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분을 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고, 그리고 또 물 관리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또 품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물은 뭐 거의 바닥에만 깔려 있죠. 얕게 걸레대기 잘 이용을 하고 계시고, 수전기입니다. 그죠? 수전기. 엽색이 6.8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적당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예 똑같으네요. 수전기리. 예. 여기도 수전기고요. 잘 하고 계십니다. 요것은 이제 유수기입니다. 그죠? 이게 딱 잘면은 저처럼 딱 나올 겁니다. 우유처럼. 엽색 요 정도면 좋습니다. 6.78 정도 나오고요. 자, 요것은 이제 엽색이 7이 조금 넘죠. 7.2 정도 되겠네요. 근데 요것은 호숫기 정도로 됩니다. 그죠? 요것은, 예,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종이 조금 몇 개 비치네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이제 유숙기 정도 되네요. 좋습니다. 엽색 좋고요. 6.8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요것은 요것도 유숙기네요. 그 이종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우리 단지장님들하고 총무님을 따로 이제 뵙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는 수전기죠. 그죠? 엽색이 6.8 정도 나오니까 적당합니다. 자, 요것도 수전기죠. 예,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죠?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알그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질문하시는데 6.12 정도 나오면요. 아까 제가 6.12라고 말씀드린 경우에는 전체 원래 표준 시비량이 질소 기준으로 9kg라고 가정하면 일반 재배에서 그럼 20% 2918 1.8kg 질소를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전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8kg면 요소로 만약에 주신다면 NK 비료로 뭐 주시든 요소 비료를 주시든 간에 질소가 1.8kg여야 됩니다. 300평당 그렇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자, 고기를 숙이고 있죠. 그죠?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유숙기, 호숙기 정도 되겠네요. 풀처럼 아마 될 겁니다. 자라보면. 이것은 추비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거는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도
물이 한번 보십시오. 한 2cm 정도밖에 안 돼 있죠, 그죠? 예. 좋습니다. 원래는 뭐 도복은 뭐 아마도 큰 태풍만 없으면 도복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것도 유습기네요. 요것은 유습기의 엽색이 6.78 요 정도면 됩니다.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줍일 필요 없으십니다. 알그름은 요것은 지금 수전기죠. 수전기. 이제 이삭이 다 폈죠. 근데 엽색이 좀 약합니다. 6.5 정도 나오거든요. 요것은 많이 말고 10% 정도만, 그러니까 1kg 정도 질소 기준으로 시발당 추비가 필요합니다. 요것은 뭐 수전기인데 추비가 필요 없겠죠. 당연히 이건 조금 질소가 조금 과잉 되어 보입니다. 약게 걸러대기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유습기네요. 유습기 엽색 괜찮습니다. 추비 필요 없고요. 자, 요것은 유습기네요. 여기도 엽색이 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필지별로 지금 설명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면은 엽색 괜찮고요. 유습기네요. 괜찮습니다. 추비 필요 없습니다. 요것도 엽색이 7 정도 나오거든요. 요것도 수전기에서 호습기 정도로 가고 있네요. 예. 추비 필요 없고요. 추비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건 엽색이 7.2 정도 나옵니다. 좀 진하죠. 요 수전기네요.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되시고요. 요거는 호습기 정도 되고요. 엽색 좋습니다. 2종 이거 나중에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2종을 만약에 소위 목을 잘라서 바닥에 뿌리시면 내년에 또 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피도 마찬가지고요. 대가리들은 다 수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생육 시기가 좀 늦죠, 그죠? 요것은 출수 시네요, 그죠? 이제 출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다음 주 봐야 됩니다. 엽색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조금 엽색이 약합니다. 근데 물을 이제 얕게 걸러대기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보고 설명드리겠는데, 한 10% 정도 알거름을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것은 수전기인데 엽색이 7 가까이 나옵니다. 더 이상 추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앞에 까투리 보십시오. 까투리. 예. 암콩을 까투리라고 하죠. 그죠? 비둘기인가? 뭘 먹을 게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수전기죠. 그죠? 예. 좋습니다. 엽색도 좋고요. 이 필지가 아주 큽니다. 일단 요것은 이제 유습기네요. 유습기 엽색 좋고요. 피 대가리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몇백 개, 몇천 개 됩니다. 좀 제거를 해 주십시오. 시원한 아침에 하시면 됩니다. 태풍 오는 날 비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수전기죠, 그죠? 예, 수전기 좋습니다. 엽색도 좋고요. 농물 관리도 잘하고 계시네요. 자, 요것을 보시면 유습기죠? 유습기고 엽색 잘 나오고 있고요. 저기 너도겹풀이가, 그렇죠? 예, 엽기나
여덕개풀이 조금 보입니다. 광엽성 잡초죠. 자, 여기는 호숫기, 유숫기네요. 여기도 유숫기에서 호숫기 사이입니다. 그죠? 네. 엽색, 이 정도면 추비 필요 없습니다. 괜히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요것은 수전기 정도로 되죠. 그죠? 네, 수전기. 엽색이 좀 약합니다. 조금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도 요거는 최소 10%는 추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거럼. 다음 주에 태풍 지나가고 나면 하시면 됩니다. 또 이쪽은 좀 6.78 되네요.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주인분, 이 보십시오. 이 피 보이시죠? 이거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피 대가리. 제거 안 하시면은 내년에 낭패납니다. 꼭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위 논 주인이 같으시네. 딱 보니까 농사 짓는 게 똑같아요. 피도 그대로 있고요. 시기도 똑같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창군 이천면에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인가 8월 21일인가 21일쯤 아마 맞을 겁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태풍 오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